요 지금 힘과 운동이라는 제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리2에는 제가 요 단원 순서는 웬만하면 그 수능 특강이 있는 순서를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혹시나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찾아볼 때 물리2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에 좀 최대한 순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작년 수능 특강, 그러니까 2016 수능 특강을 맞췄기 때문에 아직 2017 안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거의 안 바뀌더라고요, 매년. 힘과 운동 1에서는 그 운동의 기술과 그다음에 그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포물선 운동과 원 운동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역학 부분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물리원하고도 많이 겹치니까 좀 봐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운동의 기술인데, 그 물리원에서는 사실 벡터와 스칼라를 그대로 정확히 명시하진 않습니다. 근데 물리2에서는 이 둘의 용어를 확실히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일단 크기만 있는 물리량을 이 스칼라라 그러고요. 크기와 함께 이제 방향도 같이 있는 이 물리량을 벡터라고 합니다. 배웠나요? 이런 기백하잖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영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겠지. 그래서 보통 벡터는 이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죠. 좌표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크기는 요 화살표의 길이로 보통 표현을 하고, 방향은 이제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칼라와 벡터를 비교해 보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대표적인 스칼라하고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고, 그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이죠.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그러니까 나중 위치 벡터 빼기 처음 위치 벡터 이렇게 하면 직선에 해당하는 이제 변이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속력과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속력은 스칼라인 이동거리를 미분했기 때문에 속력도 스칼라고요. 속도는 벡터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역시 속도도 벡터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속력은 없습니다. 가속력은 없고 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속도는 방향이 아주 중요한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력이라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속도는 따로 스칼라형이 따로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보통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요 빨간색 경로로 요 원반이 움직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P에서 Q까지 동안의 요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요 빨간색 경로의 총 길이가 되겠고, 따로 방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쭉 직선으로 끄는 이 화살표가 이 변이가 됩니다.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는 큰 경우가 대부분이죠. 직선 운동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배운 이 상태이지만 벡터의 합성과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벡터의 합성은 벡터는 이제 화살표로 표현되어지고 평행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이어 붙이는 게 합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리하고 이제 머리하고를 다 이어 붙인 다음에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이어버리면은 벡터를 더한 게 되는 거예요. 벡터를. 그게 이제 요 삼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이렇게 이어 붙인 다음에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이렇게 탁 이렇게 끄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합친 거예요. 뭐 구하는 과정은 뭐 삼각함수나 이런 걸 이용하면 되죠. 아니면 뭐 평행사변형법도 잘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꼬랑지를 두 개 붙인 다음에 이제 요 평행사변형을 만들죠. 그래서 요 꼬랑지에서 요 평행사변형의 이 꼭지점으로 이렇게 이으면 이것도 합친 게 됩니다. 합친 게. 그럼 뭐 그냥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빼기는요, 그 A 빼기 B를 A 더하기 마이너스 B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B 벡터의 방향을 바꾼 다음에 역시 이어 붙이면 됩니다. 이어 붙이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꼬리에서 머리까지 이렇게 이으면 A 빼기 B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뭐 그냥 빼기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벡터의 합성이 필요한 이유는 힘의 합성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주로 물리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고요. 벡터의 분해는 그냥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그냥 바로 예를 들어서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분해 역시 힘을 분해할 때 많이 쓰입니다. 가장 많이 물리에서 쓰이는 방법은, 그래서 빗면,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어떤 그 공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해야 될 때 이 힘을 분해해야 돼요. 왜 분해해야 되냐면 요 공은 빗면을 따라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빗면 방향으로는 움직이고요.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작용한 힘을 표시해 보면 이 수직 연직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그 빗면과 맞닿아 있으니까 서로 수직 항력을 서로 밉니다. 그럼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은 빗면이 공을 수직으로 떠받치는 이 수직 항력이 있는 거죠. 항력이. 근데 이 수직 항력은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공이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이 분석하기가 쉬운데, 얘는 애매하죠 지금. 얘는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얘를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을 세울 때는 축을 아무렇게나 세우는 건 아니고 운동하는 방향과 운동하지 않는 방향, 운동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속도가 안 바뀌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축을 만든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힘 벡터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축과 나란하게 빛을 비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요 축과 나란하게 빛을 비추면 여기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자를 그려보면 요 보조선하고 그림자가 이루는 이 도형이 직사각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게 분해한 거예요. 끝이에요. 저 파란색 두 화살표를 더하면 mg가 되죠. 이게 분해한 거예요. 분해했다라는 뜻은 분해한 거를 다시 더하면 이제 원래 상태로 된다는 뜻이죠. 이게 분해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해석은 얘랑 같기 때문에 위아래 방향으로, 그러니까 빗면과 수직인 방향으로는 속도가 안 변하고, 요 성분 때문에 빗면을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머지 이제 수학적인 과정이죠. 요 각도가 세타니까 요 각도하고 요 각도를 더하면 90도가 되죠. 일단 얘가 뭐가 돼요?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가 mg 사인 세타가 되겠지. 요게 빗변이잖아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고, 요게 세타하고 90도 사이니까 요게 밑변입니다. 게다가 빗변에다가 빗변분의 밑변인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밑변이 되죠. 요게 높이죠. 세타하고 마주보는 변이 높이입니다. 그럼 높이는 요 빗변에다가 빗변분의 높이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높이가 되잖아.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가 이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나면 이제 빗변을 따라 내려오는 공의 움직임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합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ma 이꼴 mg 사인 세타가 되니까 질량과 관계없이 요 세타만 같으면 똑같은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요런 걸 이제 운동을 분석할 때 벡터의 분해가 필요한 겁니다. 벡터의 분해가. 그렇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그 물리원 수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원에서 배우는 부분이니까 약간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어찌 보면 요 페이지 자체는 완전히 물리원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직선 운동이거든요. 근데 물리2에서 확장되는 부분이 곡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두 예가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 ma = f라는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가속도를 통해서 속도와 위치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은 합력이 0이어서 가속도가 0인 운동입니다. 가속도가 0이면 속도가 안 변하니까 속도가 일정하죠. 일단 여기까지는 별로 할 게 없어요. 0이고 일정하고 하니까. 근데 위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요게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등속도 운동에서는. 근데 여기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물리량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니까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요 세 개가 나오고 요 세 그래프에서 면적과 기울기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제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인데 얘는 별로 이 그림 자체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의미가 없어서 잘 안 그립니다. 면적이 없죠. 속도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0이죠. 그리고 면적은 이제 위치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때 면적은 의미가 있어요. 이 면적이 V0t잖아요. V0t. 요거는 이제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0초일 때 위치를 0으로 잡으니까 s 빼기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s 이꼴 V0t라는 등속 직선 운동 공식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인데 얘는 이제 변이가 되기도 하고 위치가 되기도 하는데 보통 초기 위치를 0으로 잡으면 나중 위치가 곧 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 위치 빼기 0 하면 이 변이죠. 초기 위치를 0으로 잡으면. 그래서 이게 변이라 하기도 하고 위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얘는 그냥 기울기가 속도라는 거이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박스 친 내용들은 등속 직선 운동이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든 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래프 자체를 해석하는 거니까.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도 이제 마찬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녀석들은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얘는 이제 면적에 해당하는 값이 0이 아니죠. 그래서 면적을 계산해 보면 이 면적이 AT잖아요. 이 면적이 AT고 요거는 이제 0초에서 t초까지 면적이니까 이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 이렇게 됩니다. 이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시간을 곱하면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t초일 때고 이게 0초일 때입니다. 요게 이제 그 등가속도 공식 중에 하나죠. V는 V0 플러스 AT.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기울기는 의미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시간분의 가속도의 변화량은 뭐 실제로 있는 양이긴 하지만 의미는 없는 양입니다. 근데 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물리원에서는 이 페이지가 상당히 그 많이 설명을 할애하는 부분인데 특히 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 보면 이제 요점과 요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 보면요. 그게 이제 가속도가 될 텐데 이 가속도가 기울기는 우변이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겠네요. 기울기를 구해 보면 t 빼기 0분의 v 빼기 v0 이렇게 되죠. t 빼기 0분의 v 빼기 v0 하면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식이랑 똑같죠?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 되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구해보면 구하는 과정 생략할게요. 뭐 이렇게 뭐 하는 방법 있죠. 사다리꼴 면적 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면적 구하든지 하면 요 면적을 구해보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고 요게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거든요. 요 면적을 구한 거니까 0초에서 t초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얘는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인데 보통 0초일 때 위치는 0으로 잡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s만 남는 거죠. 이게 이제 t초일 때고 이게 0초일 때 위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 위치가 0이 아니면 저기 뭐 s0 이런 값이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되고요. 지금 빠르게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물리원 내용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속도 시간 그래프로 거의 문제를 다 해결했었죠. 왜냐하면 기울기 면적이 다 의미를 가지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는 뭐 약간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이룹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이가? 아래로 볼록한입니까? 예, 이런 식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니까 지금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뭐 이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고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 보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힘과 운동 법칙 볼게요. 요 페이지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포물선 운동과 원 운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것도 그 전부 다 그 물리원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전부 다. 다음 시간 하는 부분이 이제 물리2에서 확장되는 부분이고 여기까지는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빠르게 복습해 봅시다. 요 힘은 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인데 요 뒤에 내용이 중요하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요거 알아내기까지가 한 2000년 정도 걸렸어요. 뉴턴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뉴턴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힘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의 이름을 따서 단위를 뉴턴이라고 그러고요. 뭐 힘의 3요소는 힘이 벡터잖아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이 됩니다. 방향이 있고 크기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작용하는지가 중요하죠. 수학하고 좀 다른 점이죠. 어디에 작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힘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합한 힘을 알자 힘이라 하기도 하고 합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역학법칙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힘은 합력입니다. 알자 힘입니다. F = ma에 들어가는 그 F가 합력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1, 2, 3 법칙을 아주 빠르게 복습을 해봅시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법칙인데요.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합력이 0이면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법칙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되게 익숙하고 당연한 거겠지만 뉴턴 이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려면 뭔가 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인 뜻은 움직이는 것 자체는 원인이 필요 없다라는 거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움직임이 변하려면 원인이 필요하고 움직임 자체는 원인이 필요 없다. 얘가 원래 처음 움직이고 있었으면 영원히 움직이려고 한다 하고 그 성질을 이제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성은 이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인데 우리가 자연에 이름을 붙인 거지만 사실 얘는 뭐 이름을 붙일 필요 없이 원래 그냥 자연스러운 성질입니다.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원인이 필요하고 원인이 아무것도 없으면 속도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러분 크기하고 방향 모두가 안 바뀝니다. 속도는 벡터니까 벡터가 안 바뀐다라는 거는 크기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도 안 바뀌어야지 F가 0인 겁니다. 요건 나중에 원운동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복습하는 거지만 예의상 빈칸으로 놔뒀어요. 그래도 요거는 한번 적어보고 가야지. MA = F죠. 우리는 그래도 물리2를 하고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요 화살표를 그려줍시다. MA = F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요 F가 바로 합력입니다. 그러니까 요 F도 합력이죠. 저렇게 벡터식으로 쓰면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자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요거를 근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자 힘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F가 결국에 속도 변화의 원인이라 볼 수 있는 거고 M은 크면 클수록 똑같은 F를 줘도 가속도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M이 크다는 거는 속도를 잘 안 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M이 이제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인 관성의 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좀 납니까? 이 1, 2법칙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F가 0일 때가 1법칙입니다. F = ma에서. 근데 3법칙은 좀 1, 2법칙과는 좀 독립적인 법칙입니다. 항상 얘는 힘은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힘은 쌍으로 존재하고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A가 B에 힘을 가하면 B도 A에 힘을 가하고 그 두 힘은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라는 게 이제 제3법칙이고 보통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로켓이죠. 로켓이 앞으로 가속되는 이유가 로켓 안에 있는 연료 가스와 로켓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켓 안에 있는 연료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밀고 로켓이 이 가스를 뒤로 밀고 이 두 힘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로켓이 앞으로 가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 뭔가 물체가 있거나 뭐 진공이 아니어야 될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도 그냥 그 가스하고 가스 분자하고 로켓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진공에서도 가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랑은 좀 다르죠.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는 프로펠러가 공기를 아래로 밀고 공기가 프로펠러를 위로 밀기 때문에 헬기가 위로 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헬기는 진공에서 작동이 안 되죠. 그거랑 이제 요 로켓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좀 물리2에서 조금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에너지하고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그냥 짧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게 물리2에도 이제 내용을 물어보고 문제로 섞여서 나오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물리원에서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 나오는 게 달랑 요거 하나예요. 일운동에너지 정리. 근데 사실은 이 일운동에너지 정리 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2에서는 그냥 원론적으로 요것만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리2에. 사실 요거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제2법칙의 결과가 이것도 우리가 예의상 그래도 물리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써주고 갑시다. 우리 그래도 벡터를 배웠으니까 벡터로 표현을 하면 힘과 변위의 내적이 이 1입니다. 내적하면 스칼라가 되죠.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이게 운동에너지의 변화와 같습니다. 요거 여러분이 좀 해볼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유도를 해볼게요. 이거를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적분을 배웠으니까 적분 뉴턴의 제2법칙을 적분하면 조식이 됩니다. 요게 이제 F죠. dv dt가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얘를 약간 꼼수를 부려가지고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 ds분의 ds를 곱해줘요.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m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v가 되죠. v가 돼서 요 최종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mv dv가 f ds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분을 시켜줘요. 적분을. 그래서 이게 뭐 S0에서 S까지 얘를 S0인 위치에서의 속도가 V0고 위치가 S일 때 속도가 이 V라고 하면 요게 이제 요게 결국에 뭐가 되냐면은 1이 되죠. 여기 FS 그래프에서 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이 되고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왜냐면 V를 적분하면 2분의 1 V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v0 제곱 이렇게 되고 오른쪽 학은 이제 f가 일정한 경우에는 f가 일정하고 s0가 0인 경우에는 fs가 되는 거죠. fs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벡터식이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뭐 좀 복잡해요. 사실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참고로 알면 멋있잖아. 그래서 이게 그 물리원에서는 그냥 이 법칙에서 이게 나온 식이다라고만 얘기했지 설명 안 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 이제 미적분을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랬는데 이게 간단한 적분이니까 그냥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 문제 여러분 풀어보고요. 그 제가 일부러 그 면접 문제나 논술 문제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나중에 수능 치고 이후에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포물선 운동과 온 운동 하도록 합시다. 10분 쉬었다가 20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